이른바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위축되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학교 생활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힌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권 교수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의대 입시와 스카이대학 입학 설명회에 열광할 때 우리 사회의 뒤편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슬로우 러너, 경계성 지능에 있는 학습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능지수 전체 평균인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요. IQ가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IQ가 85 이상이면 평균 범주에 해당하고요. 70 이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경계선의 지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대부분은 주의 집중이 어렵고요.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두드러지게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습 부진, 저성취로 인해 답답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히거나 또래 사이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눈치 없는 아이로 불리기도 하죠. 심하면 이른바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위축되고요. 발달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예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교시 부모영역에서는 700만 명에 육박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좁은 의미에서는요, 경계선 지능, 그러니까 IQ가 70에서 85 정도를 가진 사람, 넓은 의미에서는요, 또래가 가진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로요, 느린 학습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이들 상당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선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보면요, 언어적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어휘력이 부족해요. 적절한 말 선택이 어려워서요, 이야기를 망설이거나 얼머무리며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핵심만 간추려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요. 이전 경험에 따라 사물 간의 관계를 알아채는 추론 능력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한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하거나 시험을 보면요, 항상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주의력 집중 부족으로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기 어려워서요,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 특성을 보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발현되거나 과도한 염려와 근심이 많고요. 자기 조절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낮은 인지 기능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쉽게 분노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나와 타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관계를 맺고요, 타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친밀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느린 학습자들은 자신의 감정 경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이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그 느린 학습자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치른 후에 자신의 자녀가 또래에 비해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또래에 비해 자녀의 학습 수준이 얼마나 느린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느린 학습자가 있다면 이것은 현재의 진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기초적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요,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초학습에서 낮은 성취를 나타낸다면 자존감이 허락하고 학습에 흥미를 잃고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에서는요, 기초학습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공부를 할 때 1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인데 보통의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는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새로운 내용과 연결하는 과정인데 보통의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내용을 수월하게 연결해서 이해하지만 느린 학습자들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요. 계속해서 새롭게 외워야 하는 것이 무척 버겁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배운 개념과 유형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인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배운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느린 학습자들은 우선 입력된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별로 적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항상 시험을 보면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기입니다. 느린 학습자는 추상적인 학습보다는 구체적인 학습을 전체 학습보다는 부분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제는요,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요, 구체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과제를 처음에 제시하고 점차 아이가 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직접 가르쳐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 혼자 내버려 두기보다는 아이의 옆에서 한 가지씩 과제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시를 할 때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기입니다. 느린 학습자는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불필요한 말은 줄이시고요, 간단하고 분명하게 부모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주의를 기울일 때는요, 관심을 보여주세요.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주의 지속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칭찬 스티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과제를 하려고 시도하면 스티커 1개를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2개를 주고요. 과제를 마치면요, 3개를 주는 식으로 보상을 조금씩 늘려나가고요.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입니다. 일단 멈추고 쳐다보고 듣는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잦은 지적은 안 하기입니다. 아무래도 느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시죠. 이것은 아이를 더욱 주눅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작은 일에도 큰 칭찬을 해줘야 아이가 부모를 더 신뢰하고 무엇보다 아이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특정 지능 지수를 가진 학습자를 느린 학습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꼭 느린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학습 장애 또는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온통 세상이요, 1등급 아이들 위주로 관심을 보이고 1등급이 아닌 아이들은요, 세상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건 분명 미디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 부진한 아이들, 학교 생활이 힘든 아이들에게도요,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느린 학습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전반적으로 학습이란 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자들은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사회적 상황 이해가 어렵고요, 규칙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정서 발달 지연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렵고요, 사회적 기술 습득이 부족해서 친구 관계를 만들지 못하거나 관계 유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요, 느린 학습자들은 학교 생활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교과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 상담과 치료를 부모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느린 아이들은 학교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도 그 역량이 부족하고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속은 아주 새까맣게 타는 심정일 겁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들은 교과 수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서와 대인관계, 그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느린 학습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학교 생활의 적응입니다. 교과 학습 수준을 높여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해서 즐겁게 참여하는 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하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 한 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교육계의 방향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느린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종합계획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느린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오로지 부모가 케어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다 심도 있는 방과 후 보충학습, 그리고 멘토링, 심리 정서 지원 상담 프로그램과 느린 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 교원 확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여행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